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미분양의 시대, 미분양 아파트 고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줍줍의 기준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심오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서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대구 부동산의 상황 한번 살펴봅니다. 대구 부동산 입주 경기가 악화될 것이다. 자, 미분양 대구 입주 안 한다 늘어나고 있다. 자, 기사 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전국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01.4로 전월보다 8.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자,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입주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은 그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100을 넘고 인천, 경기 100을 넘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는 이달 전망치가 13.8포인트 하락한 86.1을 기록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 경남 지역은 경기 전망이 하락되면서 입주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즉, 지역별 입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입주 경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대구 지역의 입주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면은 과잉 공급에 미분양이 늘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 대구 지역 미분양은 올해 3월 이후 급격히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올해 3월 153가구에서 4월 897가구, 5월에는 1100여 가구 정도로 늘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후 미분양은 53가구에서 144가구로 늘었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뭐냐? 미분양 증가의 원인은 지역 내 과잉 공급과 연결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구 지역 분양 물량은 2018년 24,000가구, 2019년 29,000가구, 2020년 31,000가구, 그리고 2021년 34,000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활발히 진행됐던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개발 등등이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늘어난 공급에 입주 물량도 올해 16,000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2만 가구가 입주, 2023년에는 34,000여 가구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자, 이 지역 내에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2023년에는 3.4만 가구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과잉 공급은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미분양은 가격 상승을 둔화시킨다. 대구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대구 부동산 상황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대구 지역 입주 경기가 악화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자,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과잉 공급이다. 2023년에는 입주하는 물량이 3.4만 가구에 달한다. 자, 세 번째, 수요가 공급을 바치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외지인밖에 없다. 이 외지인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 하지만 외지인이 실거주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이 많이 상승한 장에서는, 그리고 대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장에서는 수요가 못 받칠 가능성이 높다. 즉, 미분양이 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와중에도 이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이 옥석을 가리는 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준비합니다. 자, 먼저 옥석을 가리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자, 바로 대단지 여부입니다. 자, 오른쪽 먼저 보면은 지난 5년간 전국 아파트 단지 규모별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인데, 자, 세대수가 7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 이상일수록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높더라. 이 대단지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다. 최소 700세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대단지가 유리한데, 이 아파트 관리비 면에서 이 300세대 미만은 평당 평균 공용관리비가 1271원. 하지만 1000세대 이상에서는 1060원으로 대단지가 20% 이상 저렴해지더라.
실거주 목적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대단지가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역세권 여부다. 자, 역세권의 기준이 뭐냐? 이 서울에서 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흔히 350m의 직사각형이나 원을 그려서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역에는 KTX역, SRT뿐만이 아니라 전철역도 포함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데 호객노노 등등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일정 거리 이상 그 반원을 그려서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고를 때 역세권 여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빠질 수 없는 학군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순이다. 혹은 초품화 아파트를 골라야 된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초품화란 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어린 초등학생들이 찻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자, 어린아이들이 찻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거는 30대 젊은 부모들의 수요가 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 초품화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만 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좋은 초등학교 근처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초등학교 다음으로 고등학교를 보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다닐 때의 초등학교가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제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기준이 뭐냐? 이 건설사 브랜드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 도급 순위가 아닙니다. 도급 순위가 아니라 이 브랜드 순위를 봐야 된다. 브랜드 순위는 매년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2021년 5월 브랜드 평판 분석에서는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삼성물산, 3위가 대우건설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하는데 4위부터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자 등등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10위권 내에 포함되는 미분양 아파트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도급 순위가 아니라 브랜드 순위를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준 다섯 번째, 이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느냐.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택지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다음에 들어가면은 뉴스칸이 있습니다. 뉴스칸에서 이 지역별 뉴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역별 뉴스 들어가서 이 대구를 클릭하면은 현재 대구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라든가 아니면은 4차 국토계획에 어디가 빠졌다, 어디가 들어갔다 등등의 지역의 부동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택지 불패, 개발구역 등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눈여겨봐야 된다. 미분양 아파트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분양의 시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의 결론 살펴보면은 첫 번째, 대단지 여부와 역세권 여부와 학군 여부와 건설사 브랜드, 그리고 마지막 이 개발 호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5개 중에 3개만 만족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지만 접근할 만하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좀 거시적인 관점입니다만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빠지고 있다. 자, 기사 보면은 하루 평균 1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은 항상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 금리 인상 뉴스를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보다 먼저 접하게 되는데 정보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8월 13일 기준 3,100대로 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외국인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도 한번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
유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미분양 아파트 고른 방법 알아봤는데 오늘도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병합창고